안녕. 오늘도 1시간 팟캐스트 준비해봤는데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반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내가 항상 팟캐스트에서 존댓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반말 듣기도 좀 연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산책하는 팟캐스트도 찍을 겸 반말 듣기 연습도 할 수 있도록 반말로 한번 열심히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 굉장히 어색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볼 거니까 반말 듣기 연습 필요했던 분들 집중해주세요. 우선은 내가 지금 평소랑은 다른 장소에 나와 있지. 뒤에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는 제주도야. 제주도 혹시 들어봤나? 한국에 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이 제주도거든.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사계 해변이었던 것 같아. 사계 해변이라는 곳에 와서 딱 일몰 시간 거의 맞춰서 왔기 때문에 해가 지금은 내 눈앞에 있긴 한데 조금 예쁜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먼저 내가 여기 제주도 왜 와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 지금은 워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제주도에 와 있고, 내가 몇 달 전에 부산 워케이션 다녀왔다고 했잖아. 이렇게 한국에서는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휴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신청해서 이번에도 온 거야. 근데 저번에 부산은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주는 일주일 좀 넘게 일하면서 쉬기도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지금이 며칠째지? 한 5일? 6일 차 정도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꽤 제주에 있었고 며칠 뒤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제주도 오자마자 날씨가 너무 흐렸거든. 막 비 오고 막 바람 엄청 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맑은 하늘 보기도 어려웠고 바다를 봐도 막 앞에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엄청 예쁘다는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정말 날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반말이 되게 어렵다. 일단 제주 풍경을 좀 보여줄게. 내 얼굴 말고. 여기 보면은 여기 사람들도 꽤 와 계시고 그런데 저기 보면은 돌멩이 보이지? 돌멩이. 한국 그 보통 바다들이랑 다르게 제주 바다는 저런 까만 돌이 있는 게 그 제주 바다의 특징이야. 그래서 내가 좀 가까이서 보여주면은 까만 돌들이 이게 화산 때문에 생겨난 돌들이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 보이지? 그러니까 요런 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 이게 딱 제주 이미지 하면 생각나는 그런 돌이고, 아이고야. 그래서 이 바위들이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나는 뭐 한국의 다양한 바다들을 가봤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 바다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바로 저 돌멩이들이 뭐랄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파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 잘 들리나? 아무튼 그래서 이번이 제주도 몇 번째인지 한 3번째, 4번째 온 것 같은데, 제주도는 작년인가? 그 월간 한국 시리즈 할 때 잠깐 왔었지. 그 한 달에 한 군데 여행지 소개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를 그때도 잠깐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한 1년 만에 다시 왔네. 근데 사실 이 제주도 여행지가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거든. 막 제주도 와서 한 달 살기, 뭐 한 달 동안 살고 가고 이런 것도 엄청 유행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나는 솔직히 그 유행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었어. 제주 뭐 좋긴 한데 그냥 뭐 여행으로 조금 지내고 가면은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날씨 때문이었어.
내가 제주도로 올 때마다 날씨가 항상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오자마자 날씨가 또 안 좋아가지고 역시 제주는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딱 날이 어제부터 좀 맑아지고 이렇게 바다도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주가 사람들이 왜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제주의 매력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 지금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이고, 한국인들도 여기 여행을 오려면 항상 비행기를 대부분 타고 오기 때문에 좀 해외여행 가는 느낌으로 오는 곳이기도 해. 그리고 확실히 다른 뭐 바닷가, 부산이나 강원도랑은 분위기가 아예 달라. 그 섬이기도 하고 저런 바위들도 있지. 그리고 뭐 사람들 말투 같은 것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주도는 이렇게 해외에 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연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옛날에는 신혼여행으로 제일 많이 오는 장소이기도 했었어. 한국인들이 신혼여행으로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제주도였고, 그 다음으로는 수학여행. 고등학생들이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반 친구들이랑 그냥 전체 그 같은 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수학여행을 가거든. 한 2박 3일 정도 여행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제주도를 엄청 많이 와. 나도 여기 제주도를 그때 처음 왔었어, 수학여행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생 때인가? 그때는 또 효린의 민박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해가지고 막 제주도에서 요가하고 약간 시골의 그런 삶을 누리면서 바다 보고 막 그런 생활을 하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 그래서 친구들도 약간 짧은 뭐라 하지? 워킹 홀리데이처럼 여기 제주도에 있는 숙소에서 스태프로 일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내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그때도 인기가 많았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여기 워케이션 센터를 제주시에 있는 거, 그 공항 근처에 있는 거에서도 한 3, 4일 정도 머물렀고, 지금은 서귀포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중국 분들이나 일본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여행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제주도 하면은 그 옛날에 월간 한국 시리즈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유명한 것이 3가지가 있거든. 제주도를 사람들이 삼다도라고 부르기도 해. 삼다도. 그거는 3가지가 많은 섬이라는 뜻인데,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자, 두 번째는 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람이야. 그래서 여자, 바람, 돌이 많다고 해서 이 제주를 삼다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자들은 왜 많냐면 옛날에는 바다에 이제 고기 잡고 그런 일을 하러 대부분 남자들이 가다 보니까 많이 사고도 일어났을 거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겠지, 죽는 남자들도. 그래서 여자들이 많다 하는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제주도 지역 특성상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 그래서 겨울에 나는 작년에 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 날씨가 좋을 때는 좋지만 그래도 바람이 부는 날이 많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돌, 저 화산돌, 저 화강암이라고 불릴 거야. 그 화강암 돌이 많이 있어. 그게 이제 딱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고, 거기에 추가로 또 생각나는 거는 돌하르방이라고 그 할아버지 조각이 있거든. 그거 내가 길 가다가 발견하면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어딜 가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그 조각상이 있어. 돌로 된 조각상. 그래서 그것도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주도 오면 뭐 먹을 거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먹을 거, 내가 여기 이번 제주도 여행 와가지고 진짜 다양한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먼저 아까 여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또 제주 하면은 아이콘처럼 생각나는 게 해녀야. 해녀 들어봤나? 해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전문직이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해녀였대. 어떤 거냐? 해녀는 뭐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해산물, 뭐 물고기는 아니고 뭐 조개 이런 거를 캐는 사람인데, 산소통이나 그런 다른 도구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조개를 잡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해녀라고 불러. 그래서 제주도 해녀가 또 유명하지. 그런 직업이 있었던, 탄생했던 곳이다라는 거. 근데 또 해녀도 찾아보면 요즘은 거의 없어. 한 60% 이상이 70대라고 하고, 지금 남아있는 제주도 해녀는 한 2,00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는 직업이야, 해녀는. 그래도 여기 오면은 막 해녀가 잡은 뭐 성게, 그 조개 같은 걸로 만든 뭐 칼국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 해녀. 우와!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네. 뒤에 지금 산이 엄청 커다란 게 있잖아. 이게 또 여기 지역의 랜드마크 같은 건데, 산방산이라는 거야. 산방산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산방산 보면서 들어줘. 그래서 내가 해녀 또 이번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 근데 해녀가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 등급. 누가 더 숨을 오래 참고, 그리고 더 낮은 곳,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녀의 등급이 나뉜대. 그래서 진짜 오래 참고 낮은 곳까지,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해녀는 막 상급 해녀 뭐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레벨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운동선수들도 태어날 때부터 그 운동 능력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해녀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숨을 잘 참고 바다 깊숙한 곳에서도 잘 견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밌는 점이라고 하면은 물숨이라는 말이 있는데, 물숨은 해녀들이 그렇게 아무런 장비 없이 바닷속에서 해산물 잡고 그럴 때 저거 하나만 잡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 근데 그럴 때가 이제 자기의 한계인 건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숨을 참는 거를 계속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을 이렇게 들이마시는, 그게 물숨이라고 한대. 그러면 이제 그 해녀는 나오지 못하게 된대, 영원히. 그런 거를 잘 참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해녀들이 숨을 되게 특이하게 쉬거든. 그 숨을 오랫동안 참아야 되고, 빠르게 그 참고 있던 숨을 뱉어야 되고 하니까 휘파람 소리 같은 그런 숨을 쉬는 해녀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해녀 하면은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내가 방금 얘기했던 저 뒤에 있는 산방산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제주도에 탄생 설화 이런 게 있어.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제주도를 만든 거는 설문대 할망이라고 하는 여신이래. 설문대 할망이라고 하는 여신인데, 그 여신이 엄청 큰 자이언트 여신인 거야.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아무리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 큰 여신님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제주도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한라산, 이거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거든. 그 한라산을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대. 근데 이게 너무 뾰족한 거야. 근데 그 산에서 좀 앉아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 꼭대기 부분, 뾰족한 부분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휙 던져버렸대. 아, 여기 앉아야겠다 하고 뜯어가지고 던진 게 백록담이 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던지면서
약간 파편들, 작은 그런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을 거야.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저 산이라고, 산방산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게 보이는 것도 여기 사계 해변의 특징이야. 너무 예쁘지? 여기 저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힐링돼. 진짜 그 다른 한국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이니까 많이 봐줘. 그리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제주도 와가지고 엄청 다양한 음식을 먹었거든. 또 그래가지고 제주도의 유명한 음식 한번 소개를 해볼게.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우선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과일인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 과일 중에 귤, 오렌지 같이 생긴 귤이 되게 유명해. 그래서 제주 감귤 이런 것도 유명하고, 또 뭐 귤이랑 오렌지 사이에 있는 비슷한 오렌지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것들도 다 유명해. 그래서 제주도 오면은 귤 디저트 가게도 엄청 많고, 귤 음료수 가게, 카페 같은 데서도 되게 많이 팔고, 그리고 귤 굿즈, 뭐 귤 인형이나 그런 것도 엄청 많이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도 귤 티셔츠를 팔고 있는 거야. 막 유니클로 이런 데서도 팔고 있고, 뭐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보면은 귤 엄청 귀엽게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팔고 있었는데, 그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안 사는 걸로 했어. 왠지 여기서는 잘 입고 다닐 것 같은데 그 서울 돌아가면은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안 샀고 참았고, 대신에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그런 귤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 그게 제일 유명한 음식이고, 나는 귤메달이라고 엄청 유명한 귤 전문 주스 카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 가서 다양한 오렌지, 다양한 뭐 한라봉, 천혜향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주스로 좀 먹어봤어. 그것도 맛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거는 흑돼지, 아무래도 흑돼지지. 까만색 돼지로 만든 그 돼지고기, 그게 되게 유명해. 내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그 삼겹살 구이 해 먹을 수 있는 가게 가가지고 흑돼지 구이도 많이 먹고 있어. 그것도 너무 좋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이렇게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들 또 되게 유명한데, 먼저 유명한 거는 갈치 유명하다. 갈치. 그래서 갈치를 빨간 양념으로 이렇게 조린 갈치조림 이런 것도 있고, 뭐 탕?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갈치조림 맛있게 먹었었고, 그리고 또 유명한 해산물은 보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런 바닷가에 오면은 여기 이런, 짠, 방금 잡은 건데 달팽이라고 해야 되나? 바다 달팽이? 이런 것들이 있어. 요런 느낌? 여기 물이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런 그 바다 달팽이 같은 걸로 만든 국이나 칼국수, 보말 칼국수, 보말국 이런 것도 유명한데 요거는 내가 아직 안 먹어봤네. 이것도 유명하고, 내가 먹어본 거는 몸국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있는 미역 같은 게 있어. 해초 미역 같은 걸로 만든 국, 뭐 몸국, 그것도 먹어봤는데 그거는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내가 원래 해초, 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바다 맛이었달까? 그래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유명한 해산물은 성게. 성게도 유명하다. 성게의 알이 되게 맛있는데 그걸로 뭐 칼국수 만드는 것도 있고, 회로 먹기도 하고, 그것들을 다 그 해녀분들이 직접 잡는다고 해. 그것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고, 또 유명한 거는 그거 있다. 고등어. 고등어를 회로 먹거든. 여기 제주에서는 보통 고등어가 좀 비린 맛이 강해가지고 회로 먹기가 힘든데, 제주도에서는 신선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요리를 해가지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 나는 이번 여행에서 처음으로 고등어 회를 먹어봤는데 맛있던데? 이게 어떤 게 맛있냐면, 그 고등어 회를 그냥 회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쌈을 싸 먹는단 말이지. 김에다가 날치알밥, 그리고 고등어 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마늘이나 쌈장,
뭐 양파 그 샐러드 같은 것도 올려서 이렇게 같이 싸 먹으면 엄청 맛있어. 그래서 고등어 회의 매력은 그 회 그 자체도 물론 너무너무 부드럽고 신선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쌈을 싸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다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것도 맛있게 먹었고, 또 전복도 유명하지. 전복 아발로니인가? 전복도 그 전복죽 같은 것도 있고 전복 구이 버터에 구운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는 뭐 그냥 웬만한 해산물 다 유명한데 딱새우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새우인데 좀 단맛이 많이 나고 그런 작은 새우회가 있어. 그것도 많이 먹는데 내가 이번 여행에서는 안 먹었다. 그런 것도 유명해. 아, 그리고 또 맛있게 먹었던 게 고사리. 뭔지 알아? 내가 고사리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고사리라고 한국에서 비빔밥이나 아니면 고기 구워 먹을 때 많이 같이 구워 먹는 채소, 나물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주도에서는 국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고사리 육개장이라는 거를 먹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래는 고사리를 그렇게 안 좋아했고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해. 좋아하게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 여행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 진짜 유명한 그 식당인데 우진 해장국이라고 안 먹어본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제주 오면은 꼭 먹는 그런 음식인데 웨이팅 좀 있었지만 굉장히 맛있었다. 아, 고사리가 맛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 아, 여기 바다가 너무 예쁘니까 좀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여기 또 제주도 오면은 시장을 다들 꼭 가시는데 나도 동문시장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 거기 잠깐 가서 길거리 음식이 되게 많아. 그래서 거기 길거리 음식 먹는 것도 재밌고 뭐 구경하는 것 자체도 같이 신나고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랬어. 그러다가 내가 또 이번 여행에서 맛있는 거 하나 발견했잖아. 거기 동문시장 가면은 떡집이 되게 많아. 근데 원래 제주도가 유명한 떡이 오메기 떡이라고 그 찹쌀떡 같이 생긴 건데 겉에 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거든. 그게 되게 유명한데 그거는 그냥 뭐 왠지 어디서 먹어본 맛이라서 그냥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번에 버터떡이 한국에서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 되게 쫀득쫀득한 달콤한 그런 디저트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 버터떡보다 제주에 더 맛있는 떡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기름떡이라는 건데 뭐 지름떡, 기름떡 이렇게 부르는 떡인데 그거를 한번 사 먹어봤거든? 근데 그거 진짜 되게 맛있더라. 어떤 맛이냐면은 호떡 먹어봤어? 호떡? 이것도 한국의 유명한 겨울 디저트인데 이 뭔가 쫀득쫀득 쫄깃쫄깃한 떡 같은 그런 빵에 안에는 설탕이 막 들어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겉에 설탕을 뿌려가지고 구운 거라 가지고 뭔가 달콤하고 그 쫄깃쫄깃한 맛이 되게 심플한데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 그래서 혹시 시장에서 떡집 가가지고 기름떡을 발견하면은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고 나는 여기 워케이션 센터에 후라이팬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기름에 지져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도 되게 맛있었다. 새로운 발견이었다. 이 정도가 제주도에서 유명한 음식인데 사실 제주도에는 그냥 힙한 카페들 되게 세련되고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젊은 감성에 예쁘고 맛있고 그런 음식점이 되게 많아.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는 소세지 요리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제주도 흑돼지 있잖아. 그 흑돼지로 만든 소세지 그걸로 뭐 상을 받은 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식당을 가봤더니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식당들의 정보는 다 이렇게 링크 적어 놓을 테니까 확인 한번 해봐봐. 되게 맛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몰랐는데 제주도에서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는 당근.
당근이 유명하대. 한국에서 먹는 당근의 60%가 여기 제주의 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뭐 당근 주스나 당근 케이크 이런 거 안 먹긴 했는데, 혹시나 관심 있거나 당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근 주스, 당근 케이크 이런 것도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일도 중간중간에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네. 평화롭다, 평화로워. 다시 좀 걸어볼까? 여기 제주도 혹시나 사투리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 사투리는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는 그냥 서울말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고, 대신에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 제주도 사투리가 가끔씩 들려. 근데 제주도 사투리가 아예 단어가 막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되게 짧게 이야기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 내가 많이는 못 들어봤는데 그 되게 먹고 싶었던 식당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 열려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말을 하니까 거기 식당 주인분이 잠시만요 하더니 뒤에 계시는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지금 음식 남아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별로 줄어들진 않네. 아무튼 뭐뭐 했어? 이런 거에다가 니은 받침을 붙인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돼요.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내가 딱 한 번 여기서 할아버님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 길을 가다가 그냥 그 할아버지께서 말을 거셔가지고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런 거를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나도 알아듣기 어려웠어. 그러니까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그 사투리를 쓰긴 하지만 웬만한 식당이나 가게에서는 그냥 우리가 익숙한 그 한국어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파도가 되게 세다. 이거 소리 괜찮을란가 모르겠네. 계속 걱정이 돼. 좀 바다에서 멀어져야겠다. 해가 지고 있어. 내가 아까 나는 그 제주도의 매력을 잘 몰랐다. 항상 날씨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여행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딱 이렇게 날씨도 좋고 뭐 일도 적당히 하고 맛있는 식당 가서 밥도 먹고 하면서 든 생각은, 이런 데서 살아도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제주도의 매력을 조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우선은 자연 보이지?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 그냥 이게 섬이니까 조금만 나가도 이런 바다가 보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산이 보이고, 이런 작은 산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어딜 가도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매력이야. 이렇게 자연이랑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시야가 너무 좋아. 서울이나 그런 도시 속에 가면은 건물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 건물들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자연이 있다는 거 너무 좋고, 어차피 나는 뭐 원래부터 도시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골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 그냥 되게 불편할 것 같고 심심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는데, 또 와서 생각해보면 딱히 내가 도시에 있다고 해서 그 문화를 엄청 자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뭐 가끔씩 몇 달에 한 번 친구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뭐 일 때문에 잠깐 어디 나가고 그 정도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집에서 항상 일하고 혼자 일하고 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자연 볼 수 있고 평화로운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좋겠다. 되게 좋겠다. 근데 평생 살면 아무래도 역시나 심심할 것 같으니까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런 삶 누려봐도 좋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육지, 제주도 사람들은 서울이나 그런 다 여기 섬 밖에 한국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육지 사람들이라고 부르더라고. 육지는 바다 위의 땅, 이거를 육지라고 부르는데 그 섬에서 벗어나서 그런 육지 사람들이라고 불러. 아무튼 육지에서 제주도 사람이 되어버렸어. 육지에서 본 시골들은 진짜 심심해 보였거든. 왜냐면 막 놀거리도 없지. 그리고 한국에서 장점 중에 하나인 카페, 그런 것도 예쁜 곳들이 많이 없지. 그래가지고 되게 심심하겠다 생각했는데, 제주도에는 시골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방이긴 한데 관광지잖아? 그래서 맛있는 카페랑 식당이 엄청 많아. 그냥 막 경쟁하듯이 군데 힙하고 예쁜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자연도 누릴 수 있고,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이런 힙한 카페, 식당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인기가 많은 거구나. 여기서 몇 달 이렇게 살고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됐지. 근데 역시나 차는 꼭 있어야 돼. 차가 없으면 제주도는 진짜 그냥 심심할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도 웬만하면 택시 이렇게 타고 다니면 되는데, 나는 여기 근처에서는 차가 없으면 너무 그 숙소까지 가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렌트를 잠깐 했어. 그러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 오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또 알려주고 싶은 팁이 렌트카 하는 거 너무 추천하고, 좀 무섭다, 난 운전 못한다 그러면 택시 투어 이런 게 있거든. 그냥 하루 종일 택시 하나가 원하는 곳 데려다 주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마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서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번에 내가 하는 이야기 듣고 제주도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생기면 댓글로 남겨줘. 또 두 번째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있잖아. 제주도가 은근 되게 커. 작은 섬이 아니거든. 그래서 뭐 이틀 만에 제주도를 다 봐야지 하면은 너무 힘들 거야. 계속 이동만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틀, 3일밖에 시간이 없다 하면은 제주도에 딱 그 지역을 하나를 이렇게 정하는 걸 추천해. 근데 그 지역을 정할 때 제주도가 가로로 이렇게 긴 섬이니까 그거를 세로로 이렇게 잘라. 세로로 자른 다음에 서쪽을 볼 건지 동쪽을 볼 건지 그거를 선택하고 관광을 하면 좋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전도 힘들대. 막 산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가지고 힘드니까, 서쪽을 봐야겠다 하면은 그 서쪽을 위아래, 북쪽에서 남쪽 이렇게 여행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뭐 물론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되지만, 시간이 없다 하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좋다. 서쪽을 볼 건지 동쪽을 볼 건지 정하면 좋고, 나는 개인적으로 서쪽을 많이 보기는 했어. 동쪽은 많이 가본 적이 없고, 서쪽 추천해. 서쪽 제주시 보고, 여기 그 협재 맞나? 그 협재 금능, 거기 해변이 진짜 예뻤거든. 어제 노을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거기 보는 거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주도 많이 와봐.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워케이션 후기를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볼게. 내가 앉을 자리를 좀 찾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번 제주도 워케이션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숙소야. 그 제주 워케이션 센터 숙소들이 너무 예뻐. 물론 다양한 숙소들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사진 보고 제일 예뻐 보이는 숙소로 예약을 하긴 했는데 나한테 약간 로망이 있었거든. 무슨 로망이냐면 이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주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숙소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로망이 생겼어, 최근에. 그 구독자분들이 한국 여행 올 때 어디서 지내야 될지, 어떤 호텔이 좋을지, 뭐 그 지역에는 뭐가 맛있는지 이런 게 찾기가 어렵잖아.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 예쁜 지역,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에 숙소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 주변의 맛집이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뭐 할인을 해준다거나 그런 걸 좀 만들면 한국 오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한국을 진짜 잘 느끼고 갈 수 있는 가이드북을 함께 이렇게 숙소랑 만들면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여기 워케이션 센터가 그런 걸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인테리어도 뭐 물론 예쁘긴 한데 여기 주변에 맛집이나 뭐 할인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 뭐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하려면 어느 정도 앉아서 일할 공간도 필요한데 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 해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게 이번에 지내는 숙소가 오피스 제주라는 곳이거든. 근데 여기 1층에 편지가 있는 거야, 편지. 그러면서 아무나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편지가.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랜덤한 사람들을 위해서 랜덤한 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남겨놨더라고. 거기 직원분들이긴 한데 작가 하시는 분들, 글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랜덤 편지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이거 어제 하나 가져와서 읽어봤거든. 근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야.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랑도 같이 나누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서 1시간 팟캐스트 마무리 해보려고 해. 이번에 파도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목소리를 좀 크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듣기 괜찮았을란가 모르겠다. 제발 괜찮았으면 미안해. 혹시 너무 시끄러웠으면 다음에 더 좋은 풍경 찾으면 거기서 또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해볼게. 이런 편지 같은 거 써놓는 거 너무 감성적이지. 근데 좋아. 예원이라는 분께서 쓰신 편지고 이렇게 앉아서 한번 읽어볼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는 당신께. 조금 길어. 되게 긴데 한번 읽어봐. 한번 들어봐. 선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는 당신께. 저는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자리 잡은 카페에서 오기까지도 선택의 갈림길에 여러 번 멈추어 섰어요. 자주 가는 가까운 카페에 갈까 하다 조금 멀지만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것 같으니 안 가본 곳을 택합니다. 카페에 도착해서도 이어집니다. 메뉴판을 보고 또다시 그 길에 섭니다. 달콤한 케이크와 함께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비가 오니 따뜻한 라떼를 마실지를요. 점원분께 메뉴 결정하고 주문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메뉴판과 쇼케이스를 번갈아 살펴봅니다. 쇼케이스에 있는 딸기 케이크와 눈이 자꾸 마주치는 것 같으니 아무래도 오늘은 저 딸기 케이크를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이크와 함께 마실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함께 주문을 마쳤어요. 이제 카페를 둘러보면서 어떤 자리가 좋을지도 살펴봅니다. 혼자 왔으니 구석의 창가 자리로 향합니다. 그렇게 앉아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고 다니던 학생일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인이 막 되고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오늘 먹을 점심이나 마실 커피처럼 가볍게 흘러가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졌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전공을 정하는 일이나 퇴사 같은 것들이요. 한 번 고르면 한동안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들이니까요. 한창 부담이 될 때는 식당에서 먹을 음식도 고르기 힘들어 친구에게 골라달라 부탁할 때도 있었어요. 그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맛이 없어도 친구가 내려준 결정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친구에게 의지해서 선택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었던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선택의 늪을 여러 번 지나면서 그 결과들을 조금씩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받아들이게 되었다기보다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일이 익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선택의 기준이 생기게 되었어요. 때로는 만족을 주기도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때는 실패라 생각했던 결과가 나중에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그래도 고민 끝에 고른 결과는 결국 경험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은 부담이 줄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전히 망설일 때도 자주 있어요. 어쩌겠어요. 미래를 볼 수는 없으니 불안한 건 당연한 감정이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은 본성인걸요. 그때 이걸 선택할 걸 그랬어 라고 과거의 저를 원망해봤자 사실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는 알 도리가 없는걸요. 그저 그 갈림길에 섰던 그때의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어떤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나요? 아마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은 그 결정에 한 표를 더 보태는 일일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고르든 그 시간을 보내는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작가 예원 드림. 어때? 너무 좋지 않아? 편지 내용을 좀 생각해보면 혹시나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있남? 나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왔고 고민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고르는 게 어려우니까 이 선택을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막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해도 이거를 정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 근데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실패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고민하고 고르면 결국에는 다 경험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망설일 때도 있고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배우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나에게 돌아가서 한마디 해준다 하면은 아 이거 말고 저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래 너가 선택한 거 좋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라는 내용의 편지였어. 그러니까 혹시나 이거 듣고 있는 너도 뭔가 고민이 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뭐가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다 하고 있다면 어떤 선택이든 얻는 거 배우는 거는 무조건 있고 그리고 더 나은 그 다른 선택을 해서 내가 뭐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했다고 해서 그게 더 나은 선택이다? 판단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난 했으면 좋겠어. 나도 제주도에 워케이션 올까 말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을 좀 많이 못하고 하는데 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에 오면 제주도 참 좋은 곳이다. 나중에 이런 시골 지역에서 살아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지식이 늘었잖아? 제주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여기 사계해변 이렇게나 예쁘구나 하는 것도 또 알게 됐고 그리고 이거 듣고 있는 당신들, 여러분들에게 제주도 소개도 해줄 수 있고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생겼으니까
하고 싶다,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게 있다면 해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 남기고 팟캐스트 마무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좀 밖에서 걸어 다니면서 찍는 팟캐스트여서 정신이 많이 없었고 목소리도 막 커졌다가 작았다가 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 제주도 너무 좋으니까 서울만 여행해봤다 혹은 부산 이런 유명한 도시들만 가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주도도 언젠가 꼭 와봤으면 좋겠고, 기왕 오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둘러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한 2일 정도 오면 날씨가 안 좋은 날에 걸려버리면 아쉽잖아. 나도 안 좋은 날에 걸려가지고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었어. 시간이 나면은 다들 제주도도 한번 놀러 와봤으면 좋겠다. 이 팟캐스트 듣고 또 워케이션이나 제주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내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답변해볼게. 밖에서 찍는 거 정말 민망하다. 사람들이 다들 나를 쳐다보고 있어. 되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야. 나 지금 그냥 이렇게 모래바닥에 앉아 있었거든. 이제 돌아가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리고 저번 그 팟캐스트 내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올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거기 댓글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너무 신기해요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 사실 나도 너무 창피해.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게임. 이것은 게임이야. 게임 하다 보면은 NPC들 있잖아. 그러니까 주인공들 말고 상점에 있는 상점 주인이라든지 그런 그 캐릭터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나는 주인공이니까 그냥 막 걸어 다니잖아.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가벼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NPC다라고 이 촬영을 하는 순간 동안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도움이 돼. 혹시나 밖에서 촬영하는 거 무섭다 하는 유튜버 꿈나무들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써봐. 뒤에 해가 지고 있다. 너무 예쁘지?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끝까지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암호 한 가지 정해야겠지?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 편지에서 읽은 내용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편지에서 한 이야기처럼 암호는 이걸로 하자. 할까 말까 하면 그냥 하자. 이걸로 하자. 할까 말까 하면 하자.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나도 남은 제주 생활 잘 즐기다가 가볼게. 항상 내 팟캐스트로 한국어 공부해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 힐링 많이 했으니까 돌아가서 또 재밌는 한국 팟캐스트 많이 만들어 볼게. 다들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 안녕. 고마워. 바이바이. 잠깐만 더 들어줘. 내가 지금 이거 팟캐스트 편집하고 있었는데 편집 다 끝내고 나니까 50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시리즈가 1시간 듣기잖아? 그래서 남은 10분을 좀 더 이야기해보려고 다시 녹음하고 있어. 영상 없이 목소리로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워케이션 이야기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면 끝까지 들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이번 팟캐스트 찍으면서 내가 이야기를 못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워케이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거든. 그래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그 제주 워케이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 뭐 부산 워케이션 때랑 크게 다른 건 없는데 그래도 제주 워케이션 특징이 또 있었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주 워케이션은 사실 워케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워크 플러스 베케이션이잖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뭐 누구든지 제주도에 가서 일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하면은 그게 워케이션이 되는 건데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좀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정부라고 할까? 이건 아마 제주도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 왜냐면 거기 지역에 가서 내가 또 밥 먹고 뭐 더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 어쨌든. 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바우처 지원을 받고 다녀왔고, 내가 뭐 유튜버라서 이런 지원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신청했어. 선착순으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제주 워케이션은 제주도 자체가 너무 인기 있는 여행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되게 세더라고. 어느 정도냐면 이거 모집을 1년에 딱 2번 해. 4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하는 거고 한 사람당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거든. 그런데 250명만 뽑아. 그러니까 4월에 250명 뽑고 9월에도 250명, 총 한 500명 정도? 이거는 뭐 때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번엔 그렇더라고. 근데 그게 모집이 신청 시작 한 다음에 딱 1분 지나고 마감됐어. 그러니까 1분 안에 빠르게 신청한 사람들만 갈 수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도 이번에 워케이션 신청에 성공해서 그 선착순 신청에 성공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됐고 얼마를 지원받았냐. 내가 거의 8박 9일, 한 9일 정도 있었는데 이 워케이션으로 있었던 거는 7일이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따로 여행을 좀 더 한 거고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게 6박 7일 숙박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1박당 5만 원. 그러니까 총 6일이니까 30만 원 지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왜냐면 이렇게 워케이션 얼마나 좋아. 그냥 여행지 가가지고 일하고 쉬고 하는 게. 근데 다 문제는 돈이잖아. 하고 싶지만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집에서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집에서 월세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원금을 30만 원 숙박비를 지원을 받아서 다녀왔고 그 숙박비 안에는 거기 숙소 자체가 워케이션 센터란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건물이 있고 뭐 한 층은 일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약간 뭐 빨래하거나 아니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또 더 많이 위층에 가보면 숙박할 수 있는 호텔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한 건물에 오피스랑 호텔이 다 있는 거지. 오피스텔처럼. 그래서 그런 곳이라서 오피스 이용료도 무료고 숙박도 지원을 받고 다녀올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숙박비를 주는 대신에 일을 했다.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냥 논 게 아니라 진짜 워케이션이라는 걸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에 최소 4시간은 일을 했다. 이런 걸 인증해야 된단 말이지. 거기 가면은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QR 찍어가지고, 출근했다. 그리고 나갈 때도 또 QR을 찍으면 퇴근했다. 이게 기록이 남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미션이야. 그걸 해야지만 마지막에 그 숙박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야. 그래서 나도 이번에 하루에 최소 4시간씩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워케이션을 즐겼어. 그래서 이번 워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일을 많이 했냐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이 못했어. 나는 일을 내가 많이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일 한 30% 그리고 70%는 놀러 다닌 거 요렇게 보냈던 것 같아. 왜일까? 그러니까 내가 딱히 휴일이나 쉬는 날, 뭐 방학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항상 일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여행을 가니까 좀 새로운 식당도 가보고 싶고 막 풍경도 좀 더 보러 다니고 싶고 해가지고 좀 많이 쉬게 되더라고.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일은 많이 못했지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뭐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팟캐스트 한 주에 하나 올라가는 거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그 루틴처럼 하는 거는 꼭 했지만 일을 더 하거나 그러진 못했어. 그래서 잘 쉬었다. 이번에 거의 방학하듯이 휴가 얻듯이 그렇게 잘 쉬었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줄었지. 원래 이렇게 프리랜서들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쉬어버리면 뭐랄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니까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뭔가 일하면서 쉰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라는 그 생각이 되니까 좀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었던 것 같아. 완전히 쉬는 건 아니지만 일도 하면서 그래도 잘 쉬고 돌아왔고요. 이번에 제주도 머물면서 좀 재밌었던 해프닝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이번 일주일 좀 넘는 시간 동안 요가를 한번 해봤거든? 요가를 이틀 했어, 2번. 내가 있는 곳이 막 엄청 번화가도 아니었고 그 약간 시골에 있는 그런 워케이션 센터였고 거기 근처에 그냥 작은데 조금 유명한 요가 스튜디오가 있길래 가봤어. 근데 거기 갔는데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 보통은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운동하러 오신 분이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교실에 학생들 앉듯이 이렇게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매트 깔고 이렇게 앉거든. 근데 거기 요가원은 마주보고 앉더라고. 그러니까 2줄 이렇게 있고 앞에 사람 5명. 그 마주보고 한 5명이 또 앉아있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요가원이었어. 근데 내가 딱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자리를 펴고 앉았더니 앞에 되게 낯이 익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야.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연예인인가? 어떤 배우 누군가를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그 핸드폰으로 찾아봤어. 검색해봤어. 그 배우를. 그랬더니 그 사진이랑 앞에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맞는 거야. 그 배우가 맞는 거야. 어떤 여자 배우분이고 한 40대 정도 되는 배우분이거든. 이름은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 영화에 많이 출연하시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배우분이셨어. 근데 남편분이랑 같이 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근데 신기한 거를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어. 왜냐면 뭔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와 뭔가 요가 하다가 힐끔힐끔 진짜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요가를 하다니 하면서 그게 신기했던 경험? 그런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한국에 연예인분들이 좀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이게 제주도가 좀 서울보다 덜 붐비잖아? 사람들이 덜 많고 하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 그리고 자연도 있고 하니까 일 안 할 때는 여기 제주도에 있다가 뭐 일할 때 서울에서 지내고 하는 연예인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냥 제주도에 있는 그냥 평범한 시민처럼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신기한 경험이었달까?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편집하면서 보니까 언급을 안 했던 음식이 하나 있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제주 음식 중에 하나인데 고기국수. 고기국수가 유명해. 이게 돈베고기라고 해가지고 돼지고기인데 수육이야, 수육. 그 물에 삶은 돼지고기인데 돈베가 그 나무 도마 같은 게 있어. 그게 돈베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 위에 이렇게 고기를 올려준다라고 해서 돈베고기가 있고 그 고기를 같이 올려서 주는 국수가 돈베 고기국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 나도 이번 여행에서 2번 먹었거든. 내가 국수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난 뭐 라면 이런 것도 딱히 안 좋아하고 면은 뭐 파스타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란 말이지. 그 한국 음식 중에도 국수 요리가 많은데 내가 뭐 잔치국수, 칼국수 이런 거 딱히 안 좋아해. 크게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고기국수인 것 같아. 왜냐면 그 국물이 되게 진하고 맛있어. 국물이
너무 좋고 약간 일본 라멘? 일본 돈코츠 라멘이랑 되게 비슷한데 돈코츠 라멘은 좀 더 진하고 기름진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건 좀 더 가벼운 느낌이야. 그래서 제주도 가면은 고기국수도 꼭 추천하고 싶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는 앞으로 워케이션 헌팅 다닐 거거든.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워케이션 많이 신청해가지고 지역들 많이 여행해보고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다음으로 가고 싶은 워케이션을 생각해봤거든. 그랬더니 다음에는 완전히 시골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이번 제주도도 자연이 있고 시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맛집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편했거든. 근데 진짜 리틀 포레스트 혹시 알까? 한국 영화, 일본 영화가 원작이지. 그 영화처럼 시장에서 재료 사가지고 요리도 해보고 하는 그런 워케이션, 시골 워케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시골 지역, 좀 지방에도 이런 워케이션 센터, 와이파이가 잘 되는 센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시골로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는 뭐 해외로 또 한번 가고 싶어. 제발 해외 안 간지 좀 오래됐는데, 뭐 치앙마이, 그리고 발리 이런 곳이 한국 숙소들이랑 비교하면은 좀 저렴하더라고. 그래서 해외 숙소는 그렇게 지원금을 받고 갈 수 있는 거는 없지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해외 워케이션도 한번 가보면 재밌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했던 것처럼 편하게 쉬고 돌아왔으니까 다시 일 바짝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밀린 일 같은 것도 빠르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다음에 또 내가 워케이션 가게 되거나 재밌는 특별한 공유할 만한 체험하게 되면은 팟캐스트로 남겨볼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국 문화, 한국어 공부에 대한 팟캐스트 에피소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이렇게 정말 꽉 채운 1시간 팟캐스트 듣느라 고생 많았고 이제 진짜 인사해볼게.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 안녕.